예, 안녕하세요. 23년도 혁신창업스쿨 기본교육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윤준수라고 하고요. 잠시 후에 제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개의 꼭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BM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우수 IR 케이스에 대한 어떤 사례 분석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졌던 이 세 가지에 제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 목적이나 강의 구성 이렇게 보시면 저는 특히 핵심 창업 스쿨을 수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업을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좀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한 차시 정도는 여러분들께 기업가 마인드라고 하지 말고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여러분들께 요구되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우수 IR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제일 민망한 시간인데 일단 여러분들과 제가 4시간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저를 가볍게라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99년도에 OECD 월드뱅크 EU가 선정한 세계 지식 리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 20년쯤 전에 제 모습입니다. 많이 지금하고 달라서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제가 맞고요. 그래서 이 인연이 돼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99년에 선정이 되는데 제2공국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신지식인이거나 또는 EBS에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1년 동안 제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들이 지식 소사이어티 또는 지식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벤처링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쉽게 생겨나고 생성하고 성장하고 또는 망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기회가 닿아서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포스코 IM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9년 정도 총괄 PM으로 운영을 했고 최근에는 바텍이나 메이플 등과 함께 바이오 쪽에 우수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MNC 파트너의 대표고요. 한양대 창업지원단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할 말씀은 제가 이 영어로 된 그 제목들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다 발표하면서 번역을 해드릴 텐데 한국어로 한번 영어로 한번 들으시라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쓴 거니까 저도 순수하게 한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니까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쓴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새겨 들으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단 프롤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러면 1점씩 점수를 깎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영역에 교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 만약에 교수라는 자리에 앨런 머스크가 와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창업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 창업이 그냥 원칙적으로 가르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가 누군가 이렇게 앉아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86학번인데 제가 창업을 했던 나이가 그러니까 그 시점이 98년도고요. 한 25년 이상, 그렇죠? 25년 이상 사업을 했고 CEO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은 투자도 받아봤고 또 되게 많은 어려움도 겪어봤고 회사도 팔아봤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나한테 교수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선생님이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먼저 선 날생. 제가 먼저 태어나서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지 않아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먼저 창업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고 또 프로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굴곡도 겪어봤고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나 특히 제 학생들한테는 너희들은 내가 겪었던 좋은 일만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선생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희가 총 4차시를 진행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일천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경험에서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가도 유사할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 4차시의 수업 동안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 마인드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첫 번째 목적인데요. 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목적은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챕터가 총 4개 챕터가 이제 구성될 텐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Break the Stereotype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창업가에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첫 번째 그 어떤 덕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have your own perspective라고 해서 나만의 시각을 가져라는 뜻인데요. 관점을 가지라는 뜻인데 제 넌센스 퀴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넌센스 퀴즈를 제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또는 특강을 할 때마다 꼭 드리는 질문인데 뭐 조금 과장을 하면 제가 한 20만 명 이상, 25만 명 정도 분들에게 강의를 여지껏 드려왔던 것 같아요. 저는 95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맞추신 분이 6명이 있고요. 그중에 5명은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인이라고 하는 분은 딱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넌센스 퀴즈인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똑같이 드려보고 여기는 제가 이제 같이 사실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같이 얼굴 맞대고 이제 강의를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췄다 틀렸다 한번 나중에 답을 가르쳐 느끼시길 바랍니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문은 잠겨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창이 있는데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있고 물이 흩어져 있어요. 돌멩이 하나가 있고 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란히 누워서 죽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죽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을 하실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잠겨 있고 깨진 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과 물이 흩어져 있고 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란히 누워서 죽어 있습니다. 질문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죽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참 많은 시간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지냅니다. 제가 지적해서 왜 죽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래서 죽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독을 먹고 죽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뭐 그 물은 뭡니까? 눈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뭐 돌덩이를 집어넣어서 그 물이 뭡니까? 그러면 얼음 뭐 눈덩이도 집어던지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자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역시 방이 하나 있고 문이 잠겨 있고 창문이 깨져 있고 탁자가 있고요. 깨진 유리 조각과 돌과 흩어진 물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란히 누워서 죽어 있습니다. 답은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제가 기르던 금붕어 한 쌍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20만 명, 25만 명 말씀드린 6명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러던 사람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지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영원히 답은 풀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 탁자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실수로건 일부러건 돌멩이를 던졌고 그 돌멩이가 탁자 위에 있던 어항을 깨뜨렸고 그래서 로미오 줄리엣은 파도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누워서 죽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서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브레이크 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고정관념을 깨세요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 저는 첫 강의를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에서 진심을 말해서 자꾸 안 믿으시려고 해요. 무언가 뒤에 다른 것이 있겠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처음에 던지고 여러분들께 이번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정말로 많은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군가 보아온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거나 문제를 인식하면 그분들은 누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전철을 밟는다고 하는데 나만의 시각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는 결국엔 사업이라는 건 누군가가 돈을 낼 누군가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내차시를 통틀어서 가는 어떤 하나의 큰 축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면 동일한 해답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게 학교에서 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옳죠.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이상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 차별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놓친 것,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질문과 답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가면 같은 관점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관점을 가지세요라는 말인데, 저희가 칠판이 있다면 판서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설명이 쉬울 텐데 판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가 사냥꾼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사냥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연으로 나왔던 토끼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토사구팽을 당했어. 야, 나는 그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토사구팽을 당했어 라고 할 때 토사구팽이라는 건 누가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냥꾼이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돈으로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렸다라고 할 때 버림을 받은 자가 나는 토사구팽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고 다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사냥개와 사냥꾼과 토끼라는 세 주체가 나오고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냥꾼을 CE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고객이라고 할게요. 사냥개를 그냥 CTO 정도로 하겠습니다. CEO와 CTO는 대단히 친한 친구입니다. 대학 동기동창이라고도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창업을 했고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끝에 신용불량자도 돼보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엔 성공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미국 나스닥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CTO가 사냥개죠. CEO를 만날 때마다 이제 회사는 충분히 커진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야, 만약에 그 친구가 제 이름이 준수니까 CEO가 준수라고 할게요. 준수야, 네가 그때 어려울 때 라면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서 걸어댕기고 내가 돈 안 빌려줬으면 너 그때 망했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이 친구가 저를 도와서, CTO가 도와서 제가 서바이벌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얘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합니다. 물론 알아요. 자, 네가 잘 나가고 네가 대표이사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 돼도 나 버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돌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지만 좋은 소리도 세 번째 듣고 네 번째 들으면 지겨운데 제가 잊고 싶었던 과거를 얘는 자꾸 끄집어냅니다. 불편해요. 물론 그거 가지고 자른다면 제가 나쁜 놈일 겁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토끼를 잡았잖아요. 엄청난 토끼를 잡았으니까 이제 잔치를 해야 돼요. 잔치를 해서 이제 많은 손님들을 우리 토끼를 많이 잡아서 이제 토끼탕도 먹을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나스닥을 가야 될 테니까 이제 저는 지금 한양대에 앉아서 강의를 하니까 뭐 한양대 공대도 정말 훌륭한 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MIT나 조지아텍 같은 이런 데 나온 박사급 애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 사람들을 CTO나 연구소장으로 초빙을 합니다. 내가 기존에 주던 급여들 받던 친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라도 초빙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CTO라는 사냥개가 손님들만 오면 지저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잡은 토끼니까 얘는 먹지 말라고. 지저대고 물어대고 입질하고 편가르고 그래서 온 손님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 자리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떠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친구하고 같이 시작했던 코파운더니까 끝까지 갈 생각을 해요. 그래, 좋다. 그럼 너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왜 네가 못하겠냐. 예를 들어서 요즘 챗 GPT가 유용한다고 하니까 GPT-2 버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걸로 시장을 갈 거니까 한번 준비해. 이 친구가 워낙에 개발자라고 할게요. CTO니까.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친구는 자기가 알던 거 배운 것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회사를 가는 동안에 그냥 함몰되어 있어 자기 개발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친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준비되는 자들을 불러왔을 때 이 토끼는 내가 잡은 거라고 다 내친 거예요. 자, 저는 CEO, 이 친구의 친구이기 전에 CEO고 CEO의 첫 번째 동목은 전 첫 번째, 두 번째가 늘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첫 번째 동목이 저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최대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저를 믿고 헌신하는 직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급여를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CEO가 지켜야 될 1번, 2번이에요. 그 이상의 것 없습니다. CEO는 그 두 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나를 믿고 투자한 자들이 있고 나를 믿고 헌신한 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사냥개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더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고는 CEO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합니다. 너 고생 많았고 이제 나가라. 이게 토사구팽의 전혀 다른 쪽의 시각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토사구팽은 기본적으로 사냥꾼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사냥개가 사냥꾼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나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그럼 틀어봐야 돼요? 빗두러 봐야 돼요? 안 믿고 봐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뢰하지 말거나 무조건 빗두르게 보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 너무나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면 저게 왜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냐? 그러면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하여간 전부 다 쿠팡이츠 100만 명, 200만 명씩 회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요.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우리가 힘듦을 나누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있고 그게 그 당시에 볼 때는 너무너무 성공적인 모델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것이 끝나가고 엔데믹이라는 시대로 오고 내가 나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전기세, 가스세 다 올라가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질 때 과연 그때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때의 시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배달 서비스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건 기본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면 당연한 결과밖에 안 나오고 당연한 결론이 나오면 당연한 모델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가 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 시장의 플레이어로 작용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을 거고,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아이템과 주변에 뭐 으쌰으쌰 같이 해주는 팀과 이런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돈질을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사람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졌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놓친 것,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냉정하게 저는 말씀드려요.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보이는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지. 지금 안 보이는 게 내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업이라는 건 시작하면 가야 되는 거기,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발론티어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론티어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론티어가 자원봉사자입니다. 발론티어십이라고 하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나그네 쥐의 일종이 있습니다. 북유럽에 사는 애들이고 얘들이 3년에서 4년 주기로 한 번씩 미친 듯이 깨물려고 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종족 개체수의 유지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근시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다 따라가요. 그리고 맨 앞에 갔던 애가 봅니다. 아, 여기는 절벽이네. 서려고 해요. 다 와서 봤으니까. 근데 뒤에 오던 애는 그걸 보지 못하고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쥐를 때립니다. 그럼 얘는 서고 싶었는데 때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왜? 떨어지니까. 제가 이건 파워포인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파워포인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이 만든 3가지의 오피스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하나가 엑셀입니다. 엑셀은 본질적으로 왜 만들었습니까? 엑셀은 calculation,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워드는 왜 만들었을까요? DOC라고 하는 워드는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PPT라고 하는 파워포인트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그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과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내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계획서 서류를 냈던 거를 15장짜리 서류를 한 장당 3등분을 해서 15장을 만들어서 내고 이게 파워포인트라고 우겨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워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게 저는 이제 강의 자료니까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제 강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줍니다. 그럼 꼭 욕먹어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라고 주냐고 욕을 먹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는 한 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겨 있어야 되고, 파워포인트에 쓰여지는 그림이나 글씨나 위치나 색깔이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떨어져서 죽는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건 중요한 거예요. 자, 레밍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근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때까지 보지 못했고, 그걸 보고 서고 싶을 때는 뒤에 애들이 때리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두 번째, 지금 퍼스트 펭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는. 펭귄은 남극의 눈물 같은 거 한번 보셨겠지만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 깊숙이 들어가서 언덕이 있는 곳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알이 깨고 나면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빠가 떠나버려요. 그건 뭐냐면 니네들끼리 이제 알아서 살라는 얘기로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 새끼 펭귄들이 본능적으로 바다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거기를 가야 먹을 게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먼 길을 끼룩끼룩거리면서 걸어옵니다. 마지막에 바다에 도착했을 때 얘네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대상을 처음 봐요. 시퍼렇고 시커먼 바다를 처음 보는데 얘들 속에서는 그건 알아요. 하나, 내가 저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어서 삽니다. 앞장에 보셨던 레밍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치 않았을 때, 발론티어십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고 난 서고 싶었는데 그래서 때렸으니까 떨어져서, 피동사로 떨어져서 죽는 거고요. 똑같은 절벽일지 모르지만 펭귄은 내가 저기에 뛰어들어야 산다는 걸 아는 본능 때문에 스스로 내가 원해서 뛰어들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 제 수업을 듣는 4학년 학생들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레밍일지 모른다. 삼성전자는 떨어졌고
어디 뭐 공무원 시험 봤다 떨어졌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다. 더 이상 내가 뭘 할까 고민하는데 야 창업하면 재수 좋으면 몇 천만 원 지원해 준단다 라고 해서 그래 다 안 되는 거 창업이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도 너는 이제부터 너한테 속여라. 스스로를 속여라. 뭐라고? 나는 삼성전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공무원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팀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기회를 창업이라는 것에 다 올인하기로 했다. 라고 스스로 속여라. 그래야 1%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생긴다. 니네가 레밍이라서 사업을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사업도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다면 나는 창업을 원한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죠. 아까 2차전 프롤로그에서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건 결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레졸루션 그런 많은 분들이 특히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해상도라고 생각하실 텐데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의라고 하는 결심의 의지죠.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철수라는 화백이 만드신 판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2003년도에 만들었는데 2003년도에 이걸 만드실 때도 그랬고 저는 워낙에 이철수 화백을 좋아해서 그분의 작품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 스타트업 강의에 쓸 거라는 이걸 봤을 때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르고 나면 절로 버리게 되는 아름답고 단순한 도구 사다리라고 하는 게 이 판화의 제목이자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타트업은 여러분 발 2개는 지금 아직 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한 발 정도가 사다리 첫 다리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돌아갈 수 있어요. 발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가. 근데 만약에 그 발도 떼어서 2다리째 올리게 되면 사다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철수 화백이 보시는 사다리는 오르는 것이, 오르는 도구예요.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내 위치에, 내가 원하는 곳에 오르면 버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에 2다리를 올리시면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이화백이 그리셨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밑에 사다리가 있고요. 위에 별들이 떠 있잖아요. 이 사다리가 밑에 글이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써 있는 글입니다. 오르는 길, 아름다운 외길, 막다른 데서 크게 열리는. 저는 이철수 화백이라는 분이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인들이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그 길들이 창업하는 자들에게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을 다 듣는 동안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4번 정도 나오겠네요. 4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철수 화백의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셨다면, 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만의 시각이 없으면 사업하시면 안 돼요라는 얘기.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사다리에 2발을 올리셨으면 이제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말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밍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결심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 그 차시를 나누다 보니까 한 2장 정도의 그림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워낙에 이게 BM 쪽에 나오면 더 좋은 그림이긴 한데 그걸 2차시에 다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앞에 가져왔고요. 제가 이 2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강의를 오늘 같이 다 녹화를 할 거거든요. 같이 이어서 들으시면 계속 이어지는 강의가 될 테니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타트업 휠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제목을 했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타트업 휠 모델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작은 부제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스타트업 휠 모델이라는 건 제가 딱 10년째 이 한양대에서 창업 관련된 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이룬다고 한 10년 정도 같은 과목을 쭉 강의를 하다 보니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자기가 어떤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답을 해야 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한 모델을 만들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직도 ongoing 상태입니다. 만드는 중이긴 한데요. 이제 거의 완성형에 좀 가까워진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을 짜거나 창업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 단어들이 그 중에 6개를 제가 뽑았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6개를 뽑았고 이 6개의 단어를 이제 저하고 진행되는 앞으로 세 차시의 수업이 진행될 동안에는 최소한 좀 공감된 하나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의미를 다 사업은 저는 돈 때문에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볼 겁니다. 대면 수업이면 질문하고 고객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수업이니까 그냥 제가 질문을 혼자 하고 답을 할게요. 자, 커스터머라고 부르는 고객을 뭐라고 합니까? 물건을 사주고 어쩌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고 명료하게 돈 내는 자. 그래야 더 오래 기억됩니다. 고객은 돈 내는 사람이구나. 비즈니스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내는 사람이 없는 비즈니스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있어야, 돈 내는 자가 있어야 비즈니스가 스타팅됩니다. 시작이 돼요. 그럼 시장은 뭐예요? 우리 맨날 마켓 어널리시스 해라, STP 해라,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시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냥 쉽게 돈 가지고 모으면, 돈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돈 내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돈 내는 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여기 지금 성수동이거든요. 이 동네에 서울숲에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은 특정 앱의 사용자 회원으로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 내는 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 안에서 다 설명을 한번 드리는 얘기지만 자, 돈 내는 자들한테 야, 나한테 돈 내면 기존에 내가 쓰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줄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시장의 형태가 어쩐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채널과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마케팅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워낙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80년대 학교 들어갔을 때는 유사학과 통폐합이 돼서 광고 홍보학과하고 저희 신방과가 합쳐져 있었던 그런 과라 저희는 광고 언론을 같이 배웠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개론 쪽에서 나오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냐면 one message which 채널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던질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which message which 채널 one message입니다. 어떤 채널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가 달라져요. 똑같은 말 같잖아요. one message which 채널이랑 which 채널 one message는 아니요. 어떤 게 주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유튜브에 모여 있는데 아무리 내가 명문을 써가지고 트위터에 올린다고 걔네들이 보겠냐고요. 돈 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튜브면 나는 어찌됐건 재롱을 펴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을 만들고. 채널이 메시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구라는 건 요즘은 요구 그러면 조금 올드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페인 포인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프로블럼이 됐던 니즈가 됐던 요구가 됐던 페인 포인트가 됐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건 돈하고 묶이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돈을 내서라도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인 포인트나 니즈나 프로블럼을 찾았느냐는 건 결국엔 뭘 찾은 거고 똑같으냐면 고객을 찾았냐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내서 해결하고 싶은 걸 가진 자가 돈 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6주 수업을 하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빼면 14주 정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한테서 고객이고요. 두 번째가 밸류입니다.
커스텀 앤 밸류가 저한테 제일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치라는 게 뭐냐 도대체 가치, 돈과 묶이면 이건 되게 쉽습니다. 가치는 돈 내는 이유입니다. 제가 무언가 밸류 프로포지션을 했고 어떤 가치 제안을 했고 그 가치 제안이 마음에 들면 돈을 내는 거예요. 그 가치 제안은 어떤 거예요? 요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각을 가져서 만들어야 될 것 궁극적인 게 뭐냐면 가치예요. 시장에는 지금 정말로 많은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요. 그것과 차별화되는 내 제안을 만드셔야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은 뭐냐? 마케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이제 앞에서 MNC 파트너라는 회사인데 자꾸 14년째 된 회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멘토링 앤 컨설팅의 약자인 줄 알아요. MNC가 아니요. 저는 마케팅 앤 컨설팅의 약자입니다. 마케팅은요. 내가 지금 당장 이 마우스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평생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걸 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쓸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얘 말을 듣고 나니까 쓸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쓸 일이 생길 거 있을 것 같기도 한 그 말도 안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거 사면 비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삽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이게 세일즈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제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는데 전혀 이거 마우스를 모르던 자한테 가서 마우스를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가리켜서 이걸 팔아요. 그래서 돈을 냅니다. 이게 마케팅인데 그럼 마케팅은 뭐냐? 돈과 묶이면 자, 돈을 내게 가치를 내가 제시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일입니다. 자, 이 내 가치가 이 고객한테 정말 의미가 있어도 고객이 이 가치를 모르면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런 가치를 만들었으니까 딴 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저희 거 사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자, 지금까지 저는 고객과 시장과 요구와 가치와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돈을 중심으로 풀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질문 많이 받죠. BM이 뭐예요? BM,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라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 모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수익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을 돈과 묶어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모델은 돈 버는 방법입니다. 요 6가지의 개념들이 여러분한테 명쾌해지면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다음 녹화부터 진행하게 되는 저는 이제 각각의 것들 커스터머, 마케팅, 밸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저걸 쓸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쓸 수가 있고 IR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까지 보시고 먼저 그 다음 장이 이제 이 1차 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휠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wheel must ro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는 굴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파란색 5개, 초록색 1개, 총 6개의 휠 모델에 있는 6개의 원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할 강의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찾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합니다. 맨 위에 이게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색깔, 모든 크기, 모든 위치는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다 의미가 있겠죠. 자, Finding Customer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맨 위에 와 있습니다. 얘가 시작하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Finding Customer의 Needs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화살표인데 얘만 equal로 되어 있어요. Finding 아이템이라는 것과 equa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이템을 찾았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커스터머를 찾았어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첫 번째 강좌는 Finding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투심을 하거나 이럴 때 딱 이제 서류 심사는 제가 질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발표 심사할 때 꼭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당신네 거 누가 사요?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집니다. Finding Customer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 물건을, 당신 서비스를, 당신 앱을 누가 깔고 왜 깔고 라고 하는 모든 질문에 그냥 한 단어가 누가 쓸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커스터머 찾았어?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경쟁자 또는 유사 서비스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한 질문이에요. 그게 지금 Finding 아이템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찾아라 다음에 나오는 게 Finding
exist 솔루션입니다. 왜 제가 경쟁자라고 쓰지 않았냐면 exist라고 하는 과거형을 썼잖아요. 이거는 존재하고 있는, 이미 시장하고 있는, 맨 위에 있는 needs라고 하는 단어를 프로블럼으로 바꿔버리면 프로블럼과 상대되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솔루션. 이게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밑에 finding exist solu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는 돈 내는 자가 있는 finding 커스터머가 됐다고 했으니까 돈 내는 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세상에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많이 듣게 되는 답이 발표 심사 때 질문을 하면 제가 이거는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땡. 그건 저한테는 100% 떨어진 겁니다. 경쟁자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아무도 돈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문제가 간절하지 않거나 그걸 만들어도 돈 내고 쓸 사람이 없거나, 두 번째, 네가 게을러서 경쟁자를 못 찾았거나. 근데 저희는요, 많은 경우에 1년에 3,000개 이상의 사업 계획서를 봅니다. 발표 평가만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쉽게도 발표하는 자보다 저희가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 사업 모델에 대해서, 그 경쟁 모델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똑같은 모델을 얘기했던 친구는 경쟁자는 5개를 얘기하는데 오늘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제 모델은 새 모델이라 경쟁자가 없습니다라고 그건 햇소리입니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기존의 서비스 모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내가 걔네들 것보다 더 좋은 걸 낼 수도 얘기해요. exist 솔루션 다음에 있는 게 suggest better 솔루션이에요. 자, 나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requirement for make it, 나 그거 만들려면 돈 필요해, 사람 필요해,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어떤 경우에는 저기다 내는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데다 내서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멋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suggest better 솔루션을 만들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한테서 나한테 투자 10억만 해주면 내가 더 멋진 거 만들어서 누구누구 이겨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better라고 하는 단어, more and better인데 이 비교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기준점이에요. exist 된 솔루션이 없으면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건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더 좋아요가 안 나와요. 그건 거짓말이죠. 비교하는 애가 어떻게 덜한 뭐가 나와요? more and better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이제 인베스터를 만나서 IR을 하거나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을 때 이 심사위원들은 야, 네가 그냥 너 혼자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경쟁할 애가 너하고 유사한 애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시장에 네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100%안 합니다. 자, 이 구조에서 그렇겠네. 너 그거 할 수 있겠네 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기 되게 밑에 가로 열고 써 있는 게 팀 스트렝스라고 돼 있어요. 팀의 강점, 나의 강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설명해 내는 게 IR과 저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딱 2개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 아이템, 그것도 아이템의 제목.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명 쓰라고 할 때 거기 쓰시는 거 만약에 10시간을 들어서 여러분 사업계에서 쓰셨다면 제목을 정한 5시간은 쓰셨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 제목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고민의 깊이를 한 줄로 설명하는 게 제목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보통 나오는 팀 구성이라고 하는 4번입니다. 도대체 이 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인가를 보고 싶어요. 그 2개가 특히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제일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통과해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Create new solution을 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뭘 가진 거예요? 새로운 가치 제안을 가진 거예요. 그게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가치 제안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발견했던 커스터머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던지고, 고객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exist된 솔루션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또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pay the money,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돌아가는 모델이 뭡니까? 비즈니스 플랜하는 모델인 거, 돈 버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돌아야 됩니다. 어디선가 터져서 깨져 있으면 바퀴가 네모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굴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만든 사업계획서나 IR 자료를 볼 때도 되게 유의미합니다.
야, 그때 윤준수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다 적혀 있나? 이게 있나? 이 내용이 있나? 우리가 왜 모어앤 배턴지를 설명하고 있나? 우리의 강점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알릴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나? 우리가 얼마를 받을까를 계획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 그림, 물론 다른 모델도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모델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근데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더라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장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타트업 휠 모델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영역,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커스터머를 찾는다, 마켓을 찾는다, 밸류를 만든다, 마케팅을 찾는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 강의는 쉬지 않고 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한 50분, 4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